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우주의 시공간 세계를 우리가 천부경 6의 비밀에 의한 숫자 우주론에 따라서 지금 시공간의 그 오류를 한번 수정해 보는 것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런 우주라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황당한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론들이. 그리고 그동안에 답도 못한 정확한 이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지 못한 이론들도 답이 많이 있고, 그러면 이런 이론들이 지금 현대 물리학이 많이 해봐야 한 200년 정도 시작한 것인데, 200년 정도가 됐다 하더라도 이 이론을 규명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학파에 따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기 주장을 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게 되면, 어떻게 그 숫자 1년표 시험도 안 해보고 이 우주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택도 없이 우주에 대해서 지가 뭐 안다고 또 설명하느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된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신의 개념으로 출발해가지고 철학과 우리 과학이 발전되어 왔는데, 지금 보게 되게 되면 이 과학자들이 정말로 어찌 보면 세뇌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이론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가 오류가 무엇인지, 잘못이 무엇인지, 또 해결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잘못된 과학 어련에도 우리는 세뇌가 돼가지고 마치 그런 것인지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없는 그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너무 난무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오늘은 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시공간 이론이 정말로 맞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는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했죠. 그지? 자, 그러나 이 빅뱅이 아니었다는 거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이 시공간을 우리는 풀어가면서 그 전에 우리는 숫자 우주론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서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까요? 자, 저도 느닷없이 수리사주 하다가 이 천부경 하다가 무슨 우주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나는 공대 출신이다, 그죠? 그리고 그래도 조그만 나라지만은 대한민국에 수프컴을 갖다서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 과학적 개념은 그래도 굉장히 앞서간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하지 말고 그동안에 나의 경험과 나의 이론과 나의 이 논리를 우리는 물리학을 하시는 분, 물리학을 하시는 교수들이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이론으로 펼쳐나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게 되면 인간이 나 입장으로서, 내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주 이론들이 이 황당한 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나 자신도 황당한데 이 과학자들이 그 황당함 갖고 다시 또 연구한다면 그 뒤에는 더 황당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못된 과학이론, 엉터리 과학이론에 인간이 세뇌돼 가지고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명상을 해가면서, 명상은 인간의 이 두뇌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두뇌는 곧 컴퓨터의 구조와 동일한 것이고, 이 컴퓨터의 구조가 동일하다 보면 앞으로 발생될 인공지능보다 더 나아서
인조인간이 되겠죠. 인조인간이 탄생하는 그런 시점인데 우주의 논리도 이와 다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짚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원래부터 이 과학자들은 공부를 해서 과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공부만 한 사람들은, 이론만 푸는 사람들은 정말로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첨단의 과학자들, 그러니까 고도의 과학자들이야죠. 엉뚱한 짓을 많이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특출한 이론을 추출해 놓는 것은 지금까지 쭉 역사가 거슬러 가게 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특출한 이론을 만들었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학문적으로 공부만 열심히 해왔던 사람들은 절대로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간의 두뇌가 공부를 했다 해갖고 인간의 두뇌가 좋은 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학자, 물리학에 있어요. 과학의 최고의 학자들은 우리가 뉴턴과 그죠? 아인슈타인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뉴턴도 생각을 잘못한 가정 부분도 있고 아인슈타인 박사도 이 잘못된 이론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기에 또 우리 스티븐 호킹 박사도 오류를 범하고 계속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결국은 또 신으로 접근하는 그런 이 불합리한 과학 이론들이 탄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자들을 이거 짚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쩌게 되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나 이것은 이론들은 내 이론이 아니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쩌게 되면 1만 년 전에 우주 이론을 설명한 것이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이 이를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내가 이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론이 맞다면 이제 물리학자들은, 우주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기반해서 새로운 이론을 펼쳐가야 돼요. 수식 전개하는 거야. 너무너무 잘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숫자 만들어내고 공식 만들어내는 것은 하도 그것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막 금방 하면 금방 만들어내는 것이, 그러나 그 근본적인 근본을 우리는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나타난 것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이라는 이 부분들은 과학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양자역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우주의 진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 장에 보게 되게 되면, 여기는 우리가 우주, 지구, 은하계부터 시작해 갖고 이 거시적인 이런 우주론이에요. 그러면 크게 이 우주론에는 매크로 우주론이 있고 마이크로 우주론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 우주론이 우리는 양자역학이라는 부분이다. 그리고 매크로 우주 부분들이 우리가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이론이다. 주로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을 적용하면 큰 것이 해결 안 되고, 큰 것을 매크로로 적용하게 되면 양자역학이 그게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어요. 그러나 숫자 우주론을 가지고 1만 년 전의 이론이지만 숫자 우주론을 가지고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된다는 거다. 그럼 완벽하게 해결되는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뭐 했나? 일단 천부경을 몰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론들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찌게 되면 백거리 학문일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 가면. 왜? 아인슈타인 이론이 맞다 하게 되면 아인슈타인 이론으로 무조건 천부경, 앞에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상관을 안 해요. 그 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자, 그러면 양자역학으로 해결하게 되면 양자역학으로 막 가다 보면 앞부분은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그 부분만
막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큰 것도 해결 못하고 작은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작은 것만 갖고 큰 것을 접목하니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것이 맞나 내 것이 맞나 이렇게 양분되고 또 반발하게 되고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숫자, 단 우리는 숫자 9자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9자의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우주론을 전부 다 풀어가는, 그러면 이 이론이 가정이 틀렸다든지 문제가 잘못됐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으면 고쳐도 된다. 되지만은 이 이론이 나타나면 이제 물리학 이론도 이제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솔직히 말해서 공부할 만큼 했고, 그제 나도 공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양자역학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지? 내가 특히 또 고분자공학을 했기 때문에 양자역학하고 택도 없는 사람이 이야기한다 이런 소리는 절대 아니다 이 말이야. 나도 논문을 많이 쓰지만 나는 이 마이크로를 했어요. 누구말 때는 무게가 10의 마이너스 6선까지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해갖고 그거는 뭐 과학이 아니다 웃기는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댓글, 그런 댓글은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숫자 우주론이 지금의 양산맥을 이루고 있는 빅뱅으로부터 출발하는 중력력. 자, 그러면 전부나 마이크로로 시작하는 양자역학이 이 접목이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는. 그런데 숫자 인연법으로 풀게 되면 이 두 개가 완벽하게 적용돼 가지고 이 우주를 통째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론이 얼마나 대단한 거 알겠죠? 그런데 이 이론은 근본은 우리 천부경의 논리에 있다. 1만 년 전에 천부경부터 숫자의 법칙을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존의 이 우주 물리론과 우주론을 여기에 접목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이라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과학이라 하게 되면 무조건 실험해가지고 만들어야만이 과학인 줄 안다. 그죠? 이것만 하니까 학문이 아야 되는 겁니다. 자, 학문에는 첫 번째 어떻게? 이론으로 모든 것을 정립하게 되면 이것도 학문이에요. 그죠? 가정이 없는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학문이라는 것은 철학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과학이 먼저 출발한 것이 아니라 철학부터 출발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철학부터 출발을 해서 그동안의 엄기 크게 세 가지예요. 세 분류로 나눠졌다. 하나는 수학이에요. 이 숫자라는 거죠. 하나는 수학부터 우리는 출발해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행동, 심리학. 그죠? 인간을 풀기 위해서는 심리학. 인간의 이 내면 세계는 어떻게 과학으로 뭐 이거 이론으로 정립하기도 그동안에 너무나 이 복잡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한 개는 뭘까? 이게 순수 과학이래요. 순수 과학. 응? 자, 과학에는 생물을 연구할 때는 생물이 되는 생물 과학이 되는 거고, 입자를 할 때는 입자 과학이 되는 거, 화학을 할 때는 화학이 되는 것이고, 물리를 하게 되면 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 세 부분으로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실험으로, 그지? 실험으로 관찰로서 우리는 제조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학문 분야가 있다는 거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막 과학 이론이 어떻고 이것이 맞니 틀리니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보게 되면 제가 물리학자도 아니면서 이 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뭐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 부분들은 제가 그 분야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잘못된 오류를 숫자 우주론에 접목을 해갖고 앞으로 그 연구는 이것이 틀리지 않은 한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연구하고 올바른 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우리는 빅뱅이다. 이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 빅뱅이라는 이론은 솔직히 말해서 신의 개념이에요. 신의 창조다.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그러면 신이 예를 들어가면 빅뱅 이론은 어떻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점 한 개.
이 천만 개로부터 출발해갖고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뭐 완전 팽창해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생각해봐. 이 한계가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뭐 137억 년이 됐다고 손치자. 이것이 하나가 분리하고 또 분리하고 그다음하고 폭발해갖고 폭발했는데 이것이 다시 뭉쳐가지고 큰 분자가 되고 이 거대한 우주가 되고 은하계가 된 데까지는 거기 솔직히 말해서 상상이 할 수 있겠나?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것은 신의 창조다. 신이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신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과학 이론이 아니고 신학 이론이에요. 그것이 신학 이론이 되는 거다. 신학이 진행되면 우리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신학으로 이 과학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얼쑥한 일이다. 자, 그래서 이 빅뱅 이론은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이 앞쪽에 우주는 하나다는 강좌를 보시면 대충 알게 된다. 그러면 오늘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야기한 4차원의 시공간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시공간 세계를 여러분들은 아마 봤을 겁니다. 그죠? 천부경에서 여러분들은 벌써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숫자 이 매크로 부분 매크로 우리는 지금 한번 펼쳐 보는 겁니다. 숫자는 1부터 우리는 9까지의 숫자가만 있다고 그랬다. 그치?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데는 1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있으면 모든 숫자,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숫자를 다 만들고 계산할 수 있는 이 숫자가 된다고 그랬다. 그치? 지금의 10전법이 아니라 9개 숫자만 있어. 자, 숫자, 이것을 가지고 숫자 우주론이라는 것은 이 9개의 숫자에 주어지는 이론과 논리에 따라서 이 우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크로 부분이죠. 매크로 부분이라는 것은 물질로부터 거대한 우주가 되는 데까지. 이것을 우리는 매크로 부분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는 커져가는데 이렇게 커져가는 부분들이고 하나는 물질로부터 어떻게 이 작아지는 부분들이에요. 작아지는 부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입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숫자가 뭐냐? 지금은 우리는 힉스라고 하는 이야기 한다 이거지. 자, 그러면 힉스까지. 그러면 여 밑에서 우리는 어떻게 암흑 물질까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와 이 부분까지 우리는 설명을 하는 걸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까지는 다 못하고 이거는 암흑 물질과 이거는 내일 하든지 내일 저녁 8시에 하도록 할게요.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우주를까지 우리는 숫자에 관련돼 갖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주상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물질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가장 작은 물질. 물질이 있어야 우리 인간을 만들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간단한 분자가 아니라 간단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H2O 분자가, 일단 물 분자가 H2O죠, 그지? 이런 분자가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이것을 물이라고 한다. 그렇게 같은 분자들이 여러 개 뭉쳐져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분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을 우리는 물이라고 한다. 이거부터 출발. 자, 이 물은 일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은
1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1차원이래요. 여기서는 차원을 1차원으로 우리는 계산한 거예요. 1이니까 1차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물들이 평면상에서 쭉 모여든다. 여러분들이 물을 이 바닥에 물을 딱 뿌리면 물이 쭉 모이겠지? 이 자체를 우리는 2차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2차원은 이 물에서 우리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개만 있으면 이 질량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하지만 이제 중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의 물체가 되는 거죠. 물체가 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2차원 구조다. 그럼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인간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세월호 났을 때 무엇을 분석했어요? DNA 분석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우리는 세포라고 생각하면 되는 세포.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2차원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구조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2차원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모여가지고 지구 같은 이런 큰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자, 이것을 우리는 지구라고 한다. 이런 것이 수없이 모여서 우리는 지구가 된다. 그러면 지구에서는 우리는 몇 차원이 됐어요? 이것이 3차원이 됐다. 이것을 우리는 공간세계라고 한다. 여러분 천부경 6의 비밀을 풀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 자체는 3차원이다. 여러분들 보게 되면 지금 그 공간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기계라든지 모든 물질들은 이 3차원 공간세계에서 모든 것이 이론적으로 정립된 거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야기한 4차원 시공간에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달라진다. 그러면 그게 논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빅뱅으로 이래서 여기도 우리는 빅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빅뱅에서 한계가 엄청나게 확장돼 갖고 이런 공간을 그러면 새로운 좀 이상한 공간이다, 그지? 여기서 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필름이 이것이 시간이라고 가정했으면 자, 여기 있는 시간과 여기 있는 시간은 평면상으로 보게 되면 똑같은 거야, 그지? 생리는 똑같은데 여기서 상대성 이론이 여기서 적용되는 것은 자, 여기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약간의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편차가 생기는데 이 거리가 워낙 멀으니까 조금만 편차라도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시간과 이 사람의 시간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요새 와서 한술 더 떠갖고 자, 그러면 같은 시간에 살면서 응? 나는 이 시간에 사니까 이 시간을 우리는 다 볼 수 있겠다. 그것이 과거 여행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천부의 논리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하고 실험은 안 했지만 처음부터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론이 없는데 실험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아마 5년 내지 10년 안에 그런 이론이 발표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그것만 가정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펼쳐주게 되면 나머지는 우리 유능한 물리학자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표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노벨상 받았겠지. 분명히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에는 이것이 4차원이라면 이게 시공간이 돼야 된다.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4차원이 되면 시공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부경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 시공간은 별도의 공간이 있다.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공간은 이것이 시공간 세계예요. 이것은 5차원 세계라는 거다.
5차원, 시공간이라는 것은 5차원 세계다. 그러면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야기한 4차원의 세계는 시공간이라 했는데 거기서 에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왜? 3차원 세계하고 4차원의 세계 그 사이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가 하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운 기공간 세계예요. 이것이 4차원인데 이거는 시간이 아닌 기공간 세계예요. 이것이 지구에서 벗어나서 가면 우리는 태양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태양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이저호가 우리가 태양계를 지금 막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지?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보이저호는 4차원 세계 속에서 지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는지 우리는 방향이 달려가는지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5차원 세계를 우리는 은하계라고 하는 거예요. 은하계 속에서는 이 시간의 개념에 따라 가지고 시공간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봐야 지구 속에서 움직이게 되게 되면 이거는 고작 해봐야 3차 아무리 뛰어난 것 같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4차원 세계다. 3차원 세계다. 자, 그러면 4차원의 세계가 정말로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거예요. 4차원 세계가 정말로 있느냐? 그러면 시간 개념은 다음에 하고 조금 이따 하고. 자, 그러면 태양계에서 4차원에 있는데 이 태양계라고 했는데 태양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잖아. 변화가.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갔어요? 이 지구상에서 태양이 열에 있으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 우리 여기에 목성이 있다. 그죠? 목성이면서 여기서 토성 이렇게 지금 이게 외계까지 지금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가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도가 중량에는 속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날아가는 속도가 지구상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속도가 아니라는 거다. 왜? 자, 여기서 우리는 과학이 힘이 대단한 거죠. 과학자들은 대단한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완벽한데 그 다음 부분에서는 해결이 안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 보이저가 날아가다가 어디로 갔겠어요? 날아가다가 이게 바로 목성을 지나가고 이렇게 갔겠어요? 쭉 바로 안 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목성이 중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태양계에서는 제일 크니까. 이 중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 속도로 여기에 우리가 목성에 중력에 의해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속도에다가 그 엄청난 중력이 따르니까 중력 가속도를 막 붙게 되겠죠. 그러면 날아가는 속도보다는 이 중력으로 추락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러면 추락하기 직전에 어떻게? 엄청난 가속도로 가는데 추락하기 직전에 그 중력보다 더 세면 튕기겠지. 이제. 그렇죠? 원심력이 더 빠르면 튕긴다. 그러면 여기에 가다가 여기서 이 속도로 다시 튕겨간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스윙파인가 그런 법칙을 정해갖고 독수로 추락하면서 이렇게 날아가. 우리가 이제 가속을 속도가 인간의 한계로서는 속도가 더 안 나니까 더 낼 수 없으니까 원료가 없으니까 더 안 나니까 이 목성의 그 탄력을 중력을 이용해갖고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목성에서 탈출하는 그 시점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외계로 지금 날아간 거래요. 그냥 간 게 아닌데. 그러면 여기가 뭘까? 여기는 중력은 중력이지만은 이 가는 길이 우리가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이렇게 직전하면 상대성 이론이 그런 거예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어요. 그지? 그런데 지금 시공 계산을 한 거는 이 태양에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지구상에서 여기 있는 별도 빛도 휘어져 온 빛은 우리는 이 직진선을 갖고 있다고 한 거예요. 직진선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휘어져 가지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별도 보인다.
이것이 우리는 오류라는 거다, 오류. 지금 과학자들이 그것을 오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4차원 세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에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벗어나게 되게 되면 여기 태양계가 있을 것이고 여기 엄청난 또 은하계가 있을 것이고, 그지? 이래 큰 은하계, 우리 은하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또 다른 은하계도 있을 것이고, 그지? 여기는 또 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태양계와 똑같은 게, 그지? 그러면 이 사이가 우리가 태양에서 생각하는 거 그 힘이 똑같으면 모른다 이 말이야, 그지? 똑같으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은 똑같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엄청나게 큰 태양도 있고 엄청나게 작은 태양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똑같으냐면 그것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것을 고려를 안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공의 비공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간 세계. 그러면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은하와 은하 사이에, 그때 은하에는 우리가 지구가 2천억, 태양이 한 2천억 개씩 이래 있다 했잖아요. 수천억 개씩인데 그 해울이 바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은하계들은 엄청난 안에는 비중을 갖고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속도도 또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해울이 바람이 얼마나 멀어지겠는데. 그래서 그것이 바로 블랙홀이라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은하계와 은하계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 속도감으로는 생각이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빠른 속도와 이 느린 속도 사이에서는 누구말 따나 빛의 속도로 가게 되게 되면 시간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준다는 거지, 그지? 그것이 우리는 5배가 준다, 10배씩 준다고 한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밝힌 거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나는 다른 은하계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 만일 엄청나게 속도가 높다. 빛의 속도로 달린다. 여기 안 가면 빛의 속도로 안 가면 다른 은하계까지 갔다 올 수가 없으니까, 그제? 빛의 속도로 가도 몇억 년씩, 몇십만 년씩, 몇십 년씩 걸리는데. 자, 그러면 이따하게 되면 여기서 5년이 흐르면 이 지구상에는 50년이 흘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이 천천히 간다는 거다. 자, 이런 개념에서 은하계와 은하계의 이런 비중에 의해서 이것의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따라진다. 이 속에는 시간과 기공과 이런 공간 세계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공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태양계가 이래 있으면 여기에 우리 다른 별이 있다. 제일 가까운 것이 우리가 프로별이지, 그치? 알파 프로시는. 그럼 여기서 2.4강년이 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2년 4개월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에 무엇이 있을까? 그냥 이게 그냥 둥둥 떠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둥둥 떠 있을까? 이것이 우리는 물리학을 풀지 못하는 아주 그 마법이라는 거다. 자, 빈 공간이라 하게 되면 이 큰 덩어리들이 뭔가 떨어지든지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떨어질까? 궁금 안 하세요? 이 큰 덩어리가 안에가 아무것도 빈 털털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또 공간이 있고 여기는 무게가 있고 여기는 무게가 있고 여기도 무게가 있는데 이 사이에는 2.4강년이나 가면 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오류라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이 꽉 차여 있는 것은 암흑물질이라는 거예요. 암흑물질이 있다는데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측정도 안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풀고 왔는데 여기는 없다면 이런 큰 은하계들이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겠나, 그죠?
뭔가 있어도 있을 것이다. 그죠? 우리 가장 간단하게 생각. 너무 이렇게 고단수, 고급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일반 사람이 다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에 뭔가 있겠지. 그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암흑 물질이라고 지금 대충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에 다른 뭐 별까지 갈 때는 이런 암흑 물질이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흑 물질에는 엄청난 많은 양이 있다는 거다. 예를 들면 태양계 은하계도 이렇게 있다 치면 이 빈 공간이 얼마나 넓겠노. 그냥 빛으로 제일 가까운 별까지도 2.4강리인데 이 공간이 엄청난데 아무리 조그만한 에너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 양은 얼마나 되겠나. 그죠? 엄청난 양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계 별이 빛나는 것을 전부 다 합치면 이 우주의 한 5%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암흑물질이 최소한도로 자네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빈 공간에 최소한도로 30%에서 최고는 한 70%, 뭐 90%까지도 있을 수도 있다는 가정이다. 그럼 그것이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럼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풀까? 그거 안 풀면 이 우주의 논리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만 년 전에 다 풀어난 거예요. 내가 해석을 그래서 해결했는지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 그러면 숫자 인연법으로 이것을 우리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지?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역학측에서 분자, 원자 이런 개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여기에 무게가 엄청난 것이 있다면 빛이 막 굴절도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때문에 벌써 과학자들이 밝혔겠지. 그죠? 그러면 빗속이라든지 이 반사라든지 굴절이라든지 이 충돌에서 되돌아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감지 못하는 뭔가 있었겠지.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것에서 안 보이는 물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암흑물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까지 우리는 다 풀자는 거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천부경 6의 비밀에서 육자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우주라는 거다. 그제? 벌써 다 풀어놨잖아. 그래서 우리는 명상의 한자 속에는 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 속에 우리는 우주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6차원이라 할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퀘스천 마크다. 근데 우주 속에는 차원을 계산하지 마라.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불제, 무불용이라. 무한대. 무불제, 무불용이니까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있는 찌끄레기, 쓰레기도 모두 다 사용된다는 그런 논리다. 그래서 우주에는 6차원이 아니라 이 개념은 우리 없애버리라. 우주 속에서 뭐 차원을 계산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다. 자, 그러면 7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 별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블랙홀을 설명해 주는 거야. 블랙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만들어졌다가 소멸하고 만들어졌다가 또 파괴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번갈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가 7차원이 아니라 이 별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고 이것이 자체적으로 이 폭발을 하든지 이 블랙홀에 만들어져갖고 빠뜨리든지 폭발하든지 그러면 쪼개지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산산조각이 나면 여기서 다시 생기는 것이 뭐냐, 이는 덩어리가 되겠죠. 물질은 산산조각이 났다도 물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기는 것이 우리는 이 행성계라는 거다. 행성계가 아니고 행성들이라는 거지. 이런 물질들이 막 하는 거예요. 물질들이 이렇게 많아져갖고 바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이 큰 별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소용돌이,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홀이, 작은 블랙홀이 되겠지. 이것이 막 뭉쳐가지고 이 행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7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차원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지구 같은 행성들이래. 그렇게 분자, 먼지, 구름도 있을 수도 있고 먼지도 될 수도 있고 이것만한 우리 소행성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뭉쳐서 하나의 행성을 만들게 돼요. 행성이 여러 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또 잡혀보게 되면 핵심적인 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항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별이다. 이 별은 몇 차원? 4차원이죠. 이것이 별이 4차원. 자, 그러면 이런 예를 들어갖고 은하계가 이렇게 폭발을 했다고 하게 되면 하나의 은하계가 폭발했다면 다시 또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졌지만은 다시 거기서 생겨서 다시 큰 별을 이루고 이렇게 해요. 다시 은하계를 만드는 거예요. 은하계끼리 합쳐져 갖고 또 붕괴되듯이. 그러면 이것이 다시 은하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하계는 차원이 어떻게? 5차원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우주로 다시 와서 다시 이렇게 가고 다시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는 우주의 매크로 부분이에요. 물질을 보다 큰 항성 은하계까지 가는 구조. 이것이 매크로 우주론이에요. 그러면 이 물질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물질을 풀지 않으면 우리 암흑 물질을 풀 수가 없어요. 암흑 물질을 풀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은 우리는 커져가는 거예요. 일로 가게 되면 우리가 별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그죠? 커져가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줄어드는 거. 네?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것을 한번 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양자라는 거. 양자역학이라는 거. 자, 하나의 물질을 깨서 다시 분해해보고 그 분해된 것을 다시 또 분해해보고 그 분해된 것을 다시 분해해보고 자꾸 추리되면 끝이 없는 데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양자. 자, 그래서 우리는 시작은 어떻게? 이 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지? 물을 우리는 분해하면 이건 이런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물은 그대로니까 두 번째는 물을 우리를 분해를 하게 되면 뭐가 될까? 하나의 아까 저기 H2O가 이렇게 돼 있지, 그지? H2O가 돼 있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 물이다. 한 개만 있으면 물이 이런 분자. 이것이 우리는 분자라는 거죠.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분자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자, 그러면 간단한 분자가 우리는 이거다, 그제? 물이다, 그제? H2O 이게 분자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다시 쪼개보자는 거다. 다시 쪼개보게 되면 이것이 원자가 되겠죠. 원자에는 우리는 H 이거 마이너스 이런 것이 있고 O, H 플러스가 있는 것이 O가 마이너스 이가 되죠, 그지? 이 원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상시 우리 양자역학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 없잖아, 그지? 우리 물리학자들이 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논리와 이론만 정립해주면 나머지 부분들은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수식 계산하는 거는 너무너무 잘할 거잖아. 자, 네 번째. 원자를 더 쪼개게 되게 되면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라는 것이 있어요. 원자핵.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 있는데 원자핵 안에는 우리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고 우리 이건 밝혀졌어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 원자핵. 그런데 중성자는 우리 말 그대로 중성자니까 이것이 질량이라든지 이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제? 질량이라는 것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섯 번째 가게 되면 양성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거다. 그제? 자, 양성자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 속에는 우리는 커크라고 이런 물질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너무 그런데 이 커크를 우리는 분해를 하면 뭐가 있다. 이것이 뭐 힉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은 지금 아주까지 규명한 것은 없어요. 자, 이것이 우리는 힉스 입자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갖고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이 우주 속에 이 우주 속에는 이거와 이것이 이 공룡을 하고 있겠지. 우주 속에는 공룡이 그죠? 우주 속에는 우리는 공룡으로. 자, 위에 있는 마이크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크크라든지 완자, 분자, 물 이거 전부 다 포함하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만드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개 속에서 개와 개 속에서 움직일 때는 이 빈 공간이 아니라 여기에 뭔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일종의 우리는 이야기하는 소립자라는 거예요. 응? 일단 우리는 소립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립자를 만들어낸 적은 없어요. 소립자가 있기는. 그래서 이 양은 우리는 모른다는 거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풀자. 이 소립자는 소립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까지를 우리는 푸는 거예요. 벌써 천부경이 다 풀어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 우리가 일반 과학자들이 벌써 이것을 암흑물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뭐 굳이 우리가 만들 필요 없으니까. 암흑물질이니까, 그러면 암흑물질이 뭔지를 우리는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암흑물질이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흑물질이 그냥 만들어지겠나? 자, 빛을 그냥 통과하는데 상관을 하지 않고 갈 수도 있고, 이런 파들이 가는데도 우리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뭐냐? 그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지. 그지? 맞나요? 아니, 맞나. 자, 그래서 이 소립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제일 큰 것이 뭐냐면,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부분은 우리는 이 다크 스페이스라는 거예요. 공간. 그렇게 다크, 어쩌면 우리는 다크 장이 될 수도 있어요. 다크 장.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는 어둠이 다크, 우리는 스페이스. 이 다크 스페이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의 셀 형태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에너지가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면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다크 물질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크 매터라고 하는 거예요. 다크 매터인데 이것이 있어야만이 이 소립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7, 이것이 8, 이것이 9다. 그러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다크 스페이스라는 것은 아주 밀자, 어둠의 암흑물질의 이것이기 때문에 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막 통과시키면서 외부에서 빛을 자극을 받고 반응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이 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매트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이 매트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소립자가 되는 거예요. 매트가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소립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네, 그치?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내일 다시 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이런 우리 태양계라고 하나 해보자고요. 우리 태양계와 자, 이 프록시마 사이에 개가 있대. 태양계와 프록시마. 이 사이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다. 그럼 이 사이에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그 공간들이 있다는 거다. 이것이 꽉 차, 밀도로 꽉 차 있대. 그러면 이것이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런 표현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우리는 한번 보자. 이런 큰 탱크 속에 이거만큼 물을 이어놨어요. 물을 이어놓고 고무풍선 안에 우리는 기름도 고무풍선 안에 기름을 담가놓고 여기는 우리는 젓갈도 담그고 일반 물도 담가놓고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운 것도 담그고 알코올도 담그고 이런 식으로 담가놓으면 이 물속에서 둥둥둥 떠다니겠지, 그지? 자, 예를 들게 되면 바닷물에 가게 되면 큰 배가 뜰 수도 있고 작은 배가 뜰 수도 있어요, 그지? 그러면 그것이 전부 다 부력이다, 부력에 있을 때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저런 뭐가 태양계 같은 게 지구 같은 것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아무리 빙빙 돈다 하더라도. 그치? 뭔가 있으니까 흘러갈 거잖아.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우리가 태양이 이래 있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은 이렇게 가면서 지구는 또 이렇게 돌고 여기는 태양 또 돌고 하는데 여기에 빈 공간이라 하면 이거 뭐 어떻게 축돌될지 모르겠구나, 그지? 막 빈 나르겠지. 빈 공간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정한 속도도 유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진공 상태를 하게 되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진공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3차원 구조의 진공 상태고 여기서는 이제는 4차원 세계라고 했다, 그지? 4차원 세계의 진공 세계와 우주할 때는 시간 공간 5차원 세계의 공간에서는 이런 떠받치는 힘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구슬 봉봉봉 떼놨잖아요, 그치? 꽉 열어놔서 그게 여러분들이 툭 떨어지게 되면 어떡해? 어떤 때는 푹 들어갔고 그래도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뜨고 작은 사람은 또 뜨잖아. 파묻히기는 파묻히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뭔가 있어야 되겠지. 이것이 우리는 다크 에너지, 다크 물질.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여기서 태양에서 일로 날아오는 빛은 어떻게?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자, 물질 자체가 이 막혀있는 물질 자체가 아니니까 그냥 막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립자가 어떻게? 여기에서 빛을 자꾸 봤다면 여기 에너지가 만약 예를 소립자가 이런 아주 확대돼갖고 해명은 확대돼갖고 이런 소립자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게서 빛을 받게 되면 이게 에너지를 자꾸 축적할 거잖아요, 그치? 이러다 보면 이것이 소립자로 바뀌는 거예요. 소립자가 바뀌게 되면 이제는 중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무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소립자가 이렇게 있을 때 중력을. 그러면 이런 공간에도 이렇게 크게 뭉치져 있지 않지만 조그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 빛도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파장도 비켜가야 되고 빛도 비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닥치게 되면 자꾸 줄어든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빛의 속도가 우리가 1초당 30만 킬로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이 속도가 가다 보게 되면 이것이 자꾸 막혀갖고 우리는 이 거리에 따라서 우리는 밝기가 줄어든다고 했다. 그치? 에너지가 준다 했는데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소립자 이 공간에서 막혀서 에너지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공간에 어떻게 이거 통과하게 되면 여기 엔간에서 에너지 조금이라도 그지? 작겠지 지나가는 거. 많이는 못 잡는데 소립자기 때문에 못 먹는다. 그러면 이것이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거리에 무조건 반비례해서 이 강원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속에는 이런 소립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다크 물질들이 다크 스페이스가 이것의 에너지를 자꾸 뺏어나가니까 이 빛이 자꾸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고려 안 하는 거야. 무조건 어떻게 이 진공이라 가정하고 이 물리학자들이 푸는 게 그거다. 진공이라 가정하고 그것은 장애 없이 계산해갖고 무조건 빛의 거리에 따라서 이게 수식을 푸는 거야. 그건 그 수식이 틀린 거야. 우리 이런 데서는 거리상으로도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은 안 미치지만 여기는 빛이 가는데 2년, 3년씩 가고 뭐 수십만 년씩 가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각들 가정이지만 이론이 가정이지만 지금 이론이 틀리다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지구상에서 빛의 속도가 뭐 이것이 우리가 거리상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우리 지구상에서 할 문제고 그러면
지구보다 월등하게 큰 이 별들에서는 월등하게 큰 별들에서는 이런 개념이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개념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뒤에 사람 앞에서 해놨으니까 그거 뺏겨갖고 뉴턴 법칙, 아인슈타인 법칙 해서 뭐 그것만 가지고 또 그 밑에 푸는 위에 거는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렇게 그 이론들이 전부 다 틀릴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잘못하다 내인데 시비하면 나 어쩌고? 어? 자, 그렇지만은 이론은 이론이고 이제는 어떻게 풀어가갖고 수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지금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일을 달고 하게 되면 난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물리학자가 다 있어도 내가 가서 이야기하겠다. 큰소리 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논리를 풀어주는 이건 내가 푸는 것이 아니고 1만 년 전에 풀어놨으니까. 그래서 천부경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매크로 우주론과 마이크로 우주론을 이것이 완전히 틀려요. 지금 물리학 이론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거 가지고 풀면 이것이 해결 안 돼. 이것을 가지고 풀면 이것이 해결이 안 돼. 그런데 이 숫자 우주론을 가지게 되면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몽땅 다 푸는 거야. 그러면 획기적인 이론이잖아. 그러면 분명히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분명히 이 사이에 이걸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걸리게 되게 되면 분명히 몇십 년 뒤에는 분명히 노벨상 탔습니다. 네, 그건 자신한다. 그때는 나는 뭐 없겠지만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제공해 준 아이디어를 그죠? 내가 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고 모든 거 다 풀어. 수식 계산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내가 뭐 디퓨전 이 망에서 이 물질들이 이동하는 이 디퓨전 그거 40년 동안 못 풀은 우리 교수님이 책에 넣는 수식을 이 증명을 해냈는데 40년 동안 강의해도 그 수식을 못 풀어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것을 40년 만에 내가 풀어줬다는 거야. 지금도 그 기록이 있다. 자, 근데 수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논리만 정확하고 가정만 정확하다면 수식 만드는 것은 지금 뭐 물리학자들이 엄청나게 똑똑하기 때문에 이거 만드는 것은 순식간에 만드는 거예요. 단지 실험이 아직까지 안 그쳤다는 거지. 그러나 꼭 실험을 해야만이 그것이 답이 있는 것은 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론도 논문이잖아. 실험도 논문이고. 그러면 현상 관측도 논문이고. 그런데 이론이 뭐 과학이 아니다. 그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이 마이크로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이 블랙홀이 뭔지 이것을 우리는 아직까지 구분 못하는 거야. 블랙홀에 가게 되면 뭐 산산소리 나고 뭐 전부 다 별도 잡아못 보고 모든 것을 다 흡입해 본다고 하고 막 이 가고 뭐 저 어떻게 다른 세계로 가고 시공간 세계도 가고 넓지도 않은 데서 고 이상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 블랙홀의 정체와 이 모든 것을 내일 저녁 8시 반에 이것을 우리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